와, 이게 말이 되나? 아니 2,000원에 스펙 상장한 회사가 어떻게 한 달 만에 760원이가. 거의 막 3분의 1 예. 토막이 나가지고 와 이거 지열은 말 그대로 땅 속에 있는 열을 이용한 거고, 네. 수열은 그 지나가는 물을 쉽게 한강물을 끌어다가 열기환을 했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지금 아마 서울 시내 지하에 보면 그 진짜로 왜냐면 국내에 이제 뭐 LG U+ 평촌이나 이런 데 MS냐 구글이나 이런 게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인도네시아 가서 예를 들어 U+가 IDCT면 결국 고객은 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뭐 MS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부터 지앤원 에너지 네. 자회사 지앤원 에너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2020년 초쯤에 상장을 했죠, 코스닥에. 3월 달에 4월 19일인가요? 2020년 3월 네. 상장하자마자 네. 이 코로나 팬데믹이 터져서 주가가 예. 한 2,000원에 이제 스펙 상장을 했는데 2,000원 스펙 합병한 가격에서 코로나 팬데믹 직후에 700원까지 떨어졌더라고요. 700개 얼마 760원이가. 지금 이제 뭐 4,000원대니까 얼마 몇 배에 오르긴 했는데 저는 그때 보고 와 이게 말이 되나? 아니 2,000원에 스펙 상장한 회사가 어떻게 한 달 만에 760원이가. 거의 막 3분의 1 예. 토막이 나가지고 와 이거 내가 취재하는 회사만 아니면 내가 사실 그 정도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많이 좀 오르긴 올랐더라고요. 그건 이제 뭐 지나간 이야기고 그냥 웃자고 한 얘기고요. 사실 지앤원 에너지가 지열 발전 냉난방 시스템. 지열 발전이요. 지열 냉방. 죄송합니다. 저도 헷갈려. 지열 냉난방 냉난방 시스템. 그리고 수열을 활용한 또 냉난방 예. 시스템까지 하고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좀 이야기해 보겠고,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앤원 에너지가 지난해 좀 많이 부진했습니다, 실적이. 예. 뭐 물론 스펙 합병에 따른 그 비용적인 예. 문제도 좀 그게 한 49억 굉장히 좀 많이 차지하긴 했는데 영업 활동이 이제 어떻게 좀 정상화되고 있을까요? 네. 뭐 특히 뭐 지열 같은 게 이제 건설 경기하고 되니까 작년에 뭐 코로나 때문에 착공이 지연됐다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이거는 또 수열이 이제 신재생으로 편입되다 보니까 네. 그럼 올해부터 이제 수열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대형 프로젝트가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수열은 잠시 후에 좀 뒷단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요. 아까 잠깐 좀 저도 말씀 중에 지열 발전이라고 잠깐 잘못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죠? 네. 그 얼마 전에도 그 포항 그 예전 벌써 몇 년 되나 3년 전 그 포항 지진의 원인이 지열 발전에 있다. 그러면서 잠깐 GNC 에너지와 지앤원 에너지 주가가 흔들렸던 적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때 지열 발전하고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좀 사람들이 혼돈해서 그거 좀 설명 좀. 지열 발전은 최소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 5,000m 정도를 지하로 땅 속으로 5km. 그 정도 들어가야 물의 온도가 거의 100도 정도의 물 온도를 뽑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터빈을 돌려서 발전한 그런 시스템이고. 거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화산, 뭐 일본이나 그다음에 화산 지역 이런 데는 한 1,000km 정도 들어가도 100도의 물을 뽑을 수 있는데, 물이 떠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 5km 정도를 파다 보니까 그런 오해도 샀고 지진에 뭐 영향을 미쳤다 그런 수도 있고요. 우리 지열 냉난방은 아주 심플한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왜 동굴이나 이런 데다 뭐 시원하잖아요. 겨울엔 또 덜 춥고 여름에 시원한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지하 200m 정도에 40m 관이 200m 정도 들어갔다가 40m 관을 200m 정도를 집어넣어서 거기에 40mm짜리 관이 물을 순환을 시켜놓으면 그 델타 T가 5도 정도의 그 열을 그 관의 지름이 한 요 정도 되더라고요. 한 150파이에 거기에 이제 150파이 한 관에 40mm 관이 다시 들어갔다 나오기까지 하잖아요. 입구에 출입 그 관 속에서.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열을 예를 들어서 겨울에는 열을 흡수해서 온도가 5도가 올라서 나오고 여름에 뜨거운 물이 들어가서 발산하고 5도가 내려서 나오는. 시원한 물. 그 5도의 열 델타 T를 활용해 가지고 나머지 갖고 온도 차이. 온도 차이를 이용한 에너지를 그만큼 이용한 거고, 나머지는 히트 펌프를 붙여서 겨울에는 더 데우고 여름엔 더 냉각해서 냉난방을 쓰는 이런 친환경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평균 5도, 네, 5도 정도의 온도. 네. 그러니까 땅 속에 있을 때 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이용을 하는 건데 예. 그 5도씨의 온도 차이를 이용하는 게 그게 많이 돈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죠.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이게 모르겠어요. 병원 같은데 24시간 가동한 데는 우리 경제성 검토니까 한 3년 정도면 회수를 할 수가 있고. 초기 그 투자 비용을 3년 만에. 예. 병원 같은 데는 항상 24시간 가동을 하잖아요. 24시간 냉난방을 해야 되니까. 근데 오피스 같은 데는 24시간 냉난방이 안 되니까 한 5, 6년 정도 걸리고. 5, 6년. 투자비가. 예. 그러니까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안 쓸 때와 비교를 해서 이걸 초반에 이제 투자를 하면은 그 아끼는 전기요금 가지고 병원은 3년이면 뽑아내고. 그렇죠. 일반 오피스 건물도 5, 6년이면 뽑아내고. 그런 원리입니다. 이게 일반 가정에서도 쓰기. 유럽이나 이런 데 다 가정에서 원래 가정서부터 발달이 된 건데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이제 가정에서는 별로 안 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대형 건물 뭐 서울시 같은데 신재생 의무 비율을 하다 보니까 대형 건물에서 오히려 우리나라 활성화돼. 맞다. 그 지난해부터였던가요? 그 신재생 에너지 의무 비율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서울시는 생긴 좀 됐고요. 지방이 뭐 요즘 생기고 서울시는 지금 의무율 20%인가. 건물 질 때 일정한 규모 이상의 새로 짓는 건물들에 대해서 친환경 뭐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 됐든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를 현재 신재생으로 서울시에서 인정하는 게 그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다 이번에 수열도 인정한 거도 추가된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건물들을 지을 때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쓰려는 수요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지열 이야기하셨고 잠깐 이제 수열까지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단 그 방식부터 좀 설명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수열을 활용한 게 지열을 활용하는 거랑 똑같은 건가? 아니 열을 뭐 한다는 의미는 똑같은데요. 지열은 말 그대로 땅 속에 있는 열을 이용한 거고 수열은 그 지나가는 물을 쉽게 한강물을 끌어다가 열기환을 했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지금 아마 서울 시내 지하에 보면 그 상수도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팔당에서 상수관. 그 상수관이 열을 이용해서 물을 이용해서 열교환을 하는 거예요. 열교환을. 물을 데워서 이제 열교환에 물을 데워서 그만큼 이제 그걸 델타 T를 이용하는 또 비슷한 방법이에요. 땅에서 열을 빼올느냐 아니면 지나간 물 갖고 열교환을 하느냐 그 차이. 근데 기존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수열을 냉난방으로 쓰는 데가 없었잖아요. 그저 롯데 최고층 그거를 이제 지에넌 에너지가 한 거잖아요. 그 전에는 없었고. 그 전에는 뭐 특별한 게 아니죠.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고 그거를 수열을 냉난방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지에넌 에너지. 뭐 지에넌 에너지고 다른 업체도 뭐 한다고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레퍼런스,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이력은 다른 데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수열이 인도 신재생에 비율돼서 지금 뭐 삼성의료원도 검토하고 있고 삼성의료원 같은 게 문제가 뭐냐면 여름에 막 환자들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냉방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냉동기 갖다 막 설치해도.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다음 위에 쿨링 타워가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갈 수 있는 건 수열밖에 없다 이래갖고 삼성병원에서 검토하고 있거든 현재. 좋네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 막히고 냉방하는 건 결국은 위에 쿨링 타워서 결국은 냉방이 물을 식혀줘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여름에 상대적으로 시원한 물을 가지고 그 연교해서 이용을 하면 되니까. 그거고 뭐 이제 쿨링 타워에 일부 쓰더라도 아마 삼성의료원 전체는 아니어도 일부를 이번에 계속 수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 신재생 쓰는 게 어떻게 보면 대세니까 ESG 이런 주로 해서 환경적으로 결국은 뭐 냉난방에 지금 다 전기를 써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러니까 지열 냉난방까지는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포함이 됐었는데 수열은 신재생 에너지라는 거에 포함이 안 됐었다면서요. 근데 그게 이제 최근에 편입이 된 거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그 의무 비율을 충족하는 데서도 다른 기업들이 뭐 태양광이나 연료전지뿐만이 아니라 수열 냉난방 시스템을 붙여도 의무 비율을 이제 채울 수가 있겠죠. 보면 도심지에 태양광이나 태양열은 한계가 있는 거의 뭐 지붕이나 좀 헐나가나 그다음에 수열이나 지열이 그리고 경제성이지 그다음에 정 안 되면 연료전지는 경제성 측면에서는 아직 안 맞는데도 비율을 채우기 위해서 연료전지 해놓고 결국은 안 돌리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요런 것들을 다 이제 좀 합쳐서 경영 목표를 이제 세워야 되시는데 당연히 2021년 목표는 세우셨을 거고 좀 어떻게 보시는지 목표나 전망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는 뭐 2030년은 한 1조는 해야 되겠다. 2030년. 그게 우리 기본적인 목표고요. 네. 그럼 또 경기 이제 저희 GNC나 GN1이나는 계속 친환경적으로 해서 그쪽으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친환경적으로 이제 에너지나 전기를 친환경적으로 생산하냐 이 분야를 계속 연구하기 때문에 또 이 분야가 앞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갈수록 ESG나 이런 환경부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런 때까지 대기업 대량 이런 대기업하고 경쟁에서는 중소기업이 기술이나 자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을 지금 환경 쪽에서도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는 틈새 시장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면 태양광이나 이런 건 전부 대기업이잖아요. 풍력이나 이런 건 그렇죠. 대기업이지만 우리가 하는 지열이나 수열이나 뭐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 대기업이 그렇게 들어올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도 뭐 GNC도 연료전지 발전에 이런 거 투자하는 뭐 해상 풍력 이런 거 투자는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비즈니스의 아이템은 아니란 얘기죠. 그럼 틈새 시장 혹시 막 새로운 아이템도 막 감안하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요즘 보면 뭐 섬 같은데 아니면 무슨 이런데 태양광으로 해서 그 전기를 육질로 갖고 오기 힘들 때 거기에서 이제 그 전기로 뭐 수소를 생산하는 거 뭐 이런 부분에서 좀 관심도 있고 일단 수소가 우리 생산하는 부분이 지금은 그 연료전지라는 게 LNG에서 수소를 불려는 그런 건데 거꾸로 전기를 가지고 물을 뭐 분해해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런 수전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관심이 있고 일부 뭐 독일의 만 같은 엔진 회사들이 이제 엔진이 내연기관 2030년 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관심이 있고 우리한테 정보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 건 이제 섬 같은데 섬 같은 태양광 아니면 바다 해상 풍력을 했는데 그게 개통연계 쪽에 돈이 워낙 막 들었으니까 개통연계 비용이 코스트가 많이 들 때는 그 자체 전기를 가지고 뭐 물분해해서 거기에서 현장에서 그 가까운데 물분해해서 수소는 운반이 되니까 수소를 생산해서 수소는 거꾸로 운반하기 쉬우니까 전기를 육상으로 끌어오는 건 참 힘들지만 그게 물분해해서 수소 되면 수소는 운반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섬 같은 데다가 이제 해상 풍력이라든지 뭐 태양광 이런 걸 쫙 깔아놨을 때 거기서 쓰고 남은 전기들을 육지로 가져오는 건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걸로 그 섬 자체에서 수소를 개질하도록 하거나 수전의 방식으로 수소를 만들도록 해서 그 수소를 육지로 가져오는 이런 사업. 그런데 저희들이 신재생 쪽에서 지금 가장 관심 있는 핫한 부분은 우리나라 하수 처리장이 아직도 다 낙후돼 있고 열가스 분해 방식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캠비하고 해서 열가스 분해를 해서 하수 처리장하고 음식물 처리장을 좀 획기적으로 계속 개선할 수 있는 그쪽에 좀 포커스를 가장 국내 시장은 많이 맞추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가스터빈 가지고 해외 시장 진출하는 거고 이게 좀 GNC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축이 안 되겠느냐. 글로벌 기업들, 글로벌 IT 기업들의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도 이제 가스터빈 방식의 해상 발전기를 납품하신 기업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러면 같이 동반 해외 진출도 가능한? 그렇죠. 지금 국내 DRT 한국 지사하고는 인도네시아 쪽에 DRT가 뭐예요? 그 미국의 디지털 리얼리티, 회사 이름. 미국의 넘버 2. 그 회사하고는 인도네시아에 IDC 짓는 거를 일부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에서 가스터빈 발전기를 만들어서 인도네시아로 싣고 가는. 가서 거기가 설치해서 운영하는 거. 그다음 DRT 미국의 인터넷 데이터사 넘버 2 기업인 DRT가 인도네시아에 뭐 100메가와트를 기한을 하는데 한국 법인이 가서 좀 공사하면 어떻게 했냐 이런 게 본사에서 아마 일부 협의된 걸 알고 있고. 그 방송에 나와도 되나요? 여기?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 둘씩 계속 해외 진출하는 그 IDC에다가도 한국에서 검증된 비상 발전기를 공급하는. 그리고 KT 같은 데도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IDC 글로벌로 진출하겠다 이런 거 발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국내 업체들이 기술력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에쿠니스나
DRT에 비해서 크게 튀지지 않는데 시장 좀 개척하면 해외 가서 IDC 지어가지고 임대업 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우리나라 뭐 통신 회사들은 거의 100% 내수인데 그걸 벗어나서 해외 쪽으로 진출하자. 좋은 제안입니다. 계속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진짜로 국내 엔진 뭐 LG U+ 평촌이나 이런 데가 MS나 구글이나 이런 게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인도네시아 가서 예를 들어 U+가 IDC 치면 결국은 고객은 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뭐 MS거든요. 그렇죠. 네. 혹시 뭐 더 이렇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더 남았을까요? GNC나 GN원 에너지는 항상 친환경적인으로 생산되는 전교 에너지를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 앞으로 지구 온난화라든지 모든 면에서 인류가 살아가는데 환경 문제가 아주 지대하게 생겼는데 그 부분에서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게 우리 GNC 비전이고 GN원이 비전이니까 앞으로 GNC나 GN원은 가능성은 무궁한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우리 GNC 에너지 안병철 대표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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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